네, 안녕하세요. 우리 6절 문제 풀던 9번 문제, 페이지는 155페이지군요. 155페이지부터 계속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자, 주 서울은 자기 소유의 사업용 건물에서 잡지사를 운영하면서 잡지사 사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임대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잡지사는 면세 사업이고 건물은 이제 과세 사업이겠죠.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5년 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라는 CTA 2008년 기출문제인데요. 이제 CTA 2008년도 그렇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부가세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었죠.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과거에는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2개밖에 사업부가 없는 경우였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막 과세면세 겸용사업부가 3개까지 나오는 그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의 그 초심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사업의 종류별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일단은 지난기죠. 2014년 2기가 지난기겠죠. 지난기의 합계액이 8억 5천 팔렸고요. 잡지 판매, 광고 판매, 부동산 임대가 있습니다. 잡지 판매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면세죠. 광고는 과세고 부동산 임대도 과세겠죠. 그리고 오른쪽 세로 보시면 2015년 1기에 전체 매출액이 15억 5천이 합계액 잡혀 있고요. 그 중에서 잡지 판매가 8억이요. 광고가 7억이요. 부동산 임대가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납부세액을 계산하라고 됐었네요. 납부세액. 9번 문제. 납부세액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매출세액 구해야겠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 나오니까 매출세액 구하고 매입세액만 잘 구해주시면 납부세액은 금방 나오겠습니다. 매출세액부터 구해볼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합계액이 15억 5천인데 그 중에 이제 잡지 판매는 면세고요. 광고하고 부동산 임대가 제가 과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7억하고 5천만 원인가요? 이 5천만에 나중에 가장 끝에 10%를 곱하면 이제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보니까 2015년 4월 15일에 잡지 판매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 자동차를 300만 원짜리가 있나 본데 이거를 매각했다고 하죠. 잡지 판매 사업에 썼다는 소리는 실제로 잡지만 쓴 것도 있지만 아마 광고 찍는데도 같이 써먹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게 양가로 6번에 그런 말이 있는데 윤전기라든지 신문용지라든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을 받았고 주 서울의 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간행물이며 동잡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잡지를 한 권을 찍으면 거기에는 잡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단에 광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양가로 2번이었던가요? 잡지 판매에 사용하던 화물 자동차를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매각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잡지에만 판매된 게 아니라 잡지하고 신문에 같이 판매된 과세면세 겸용이 되는 겁니다. 자, 공통매각은 이번 기인가요? 지난기인가요? 보다시피 지난기를 따라가야겠죠. 지난기에 잡지 판매는 5억이었고 광고 판매는 3억이었으니까 전체 곱하기 8억 분의 3억만 분자에 올라갑니다. 자, 양가로 3번 보면 2015년 5월 10일에 잡지 인쇄에 사용하기 위해서 윤전기를 1억 2천에 취득했죠. 아마 과표는 이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좀 지저분하군요. 75112 500 7,511만 2,500원이 일단 매출세액 잡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양가로 3번에 2015년 5월 10일 날 잡지 인쇄에 사용하기 위해서 윤전기를 보다시피 1억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취득을 했는데요. 이 윤전기도 결론적으로 잡지와 신문에 공통으로 사용될 거니까 지금 1억 2천이었으니까요. 매입 세액으로만 얘기하자면 1,200만 원에 곱하기 2번은 이번 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번 기는 전체 15억 5천 중에서 부동산 임대는 빼는 거죠. 부동산 임대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잡지 판매 8억에다가 광고 판매 7억이니까 전체 15억 분에 그 분자에 과세를 올려야 하니까요. 7억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는 지난기 비율, 이거는 이번기 비율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문용지 종이를 3억 6천의 부가세 별도를 구입해서 잡지 출판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이것도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게 잡채 출판에는 이 문제의 양가로 6번에 언제나 광고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3억 6천, 3억 6천이면 3,600만 원이네요. 이거 역시 이번 기에 과세 면세 비율인 15억 분의 7억으로 안부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을 보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잡지 출판과 부동산 임대 드디어 새 사업부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 새 사업부에 같이 함께 사용한 전기요금이 1,550만 원이고 부가세가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고약하네. 왜냐하면 더하기 1,550만 원. 자, 매출 세액을 구해야 하니까 그러면 155만 원이 될 텐데요. 요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제3의 비율인 전체 15억 5천만 원 중에서 과세를 분자로 싹 다 소환해서 싹 다 불러야 하니까요. 보다시피 과세는 광고사업본부가 7억이 있고 부동산 임대가 5천만 원이 있으니까 7억 5천만 원이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비율이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노란색까지 하나 나오는 좀 복잡한 문제고요. 이렇게 하면 매입세액이 얼마 나오냐면 2,315만 원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7,511만 2,500원이었고요. 매입세액은 풀어보니까 2,31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빼면 5196이가 나오는 문제네요. 5196이 500이 나오는 CTA 2008년 기출문제로서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다음 자료의 경우 1과 경우 2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때 부가세 과세 표준은 각각 얼마인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뭐가 독립적이라는 소리죠?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과세 사업에만 영위하던 주 A의 기계장치에 대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를 작년에 취득했네요. 2014년 1월 20일 날 취득을 했고 당시의 취득가액은 500만 원이었는 것 같습니다. 500만 원. 근데 경우 1과 경우 2가 서로 독립적이라면서요. 경우 1을 보니까 경우 1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A는 2015년 5월 20일에 사업을 확장하여 면세 사업을 겸용했다. 그러면 이제 과세에서 면세로 전용했는데 겸용하게 됨에 따라 위 기계장치 즉 겸용 당시의 시가가 200만 원인데 이거 현혹자료인 거 아시죠? 얘가 재고자산도 아니고 감가상각자산이기 때문에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 곱하기 왜 우리 간주시가로 가는 25%나 5%를 적용하셔야 하는 거 알죠? 문제에서 기계장치를 주어졌기 때문에 25%를 적용하면 되겠군요. 이 기계장치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주 A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에 대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2014년 2기와 2015년 1기에 대한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있는데 보다시피 2014년 2기에는 과세 부분의 공급가액만 있었고요. 2015년에는 8천만 원 중에서 과세가 4,800만 원이니까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군요. 경우 2번을 보니까 A는 2015년 10월 18일 날 폐업하였다. 폐업 당시 잔존하는 제한은 기계장치고 폐업 당시 시가는 역시나 현혹자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200만 원일 뿐이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경우 2라고 경우 2 두 개 다 간주 공급으로 과표가 잡히는 문제인데 차이점은 경우 1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이었으니까 2014년 1월에 취득한 것이 2014년 2기, 2015년 1기 두 기밖에 안 지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 2번은 이제 두 기가 아니라 세 기를 지났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 1은 과세에서 면세로 전용했으니까 전체 매출액분의 우리 과세 매출액이 아닌 면세 매출액인 3,200만 원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겠군요. 그러면 경우 1하고 경우 2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경우 1은 500만 원씩 곱하기 1 빼기 25%씩 몇 기 지났다는 소리입니까? 이거 2기 지났군요. 2기 지났는데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과세에서 면세로 전용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의 전체 매출액은 8천만 원이고요. 8천만 원 중에 자 분자에 과세 올린다 면세 올린다 이건 면세 올려야죠. 면세 전용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 딱
100만 원이 나오는군요. 자, 그리고 경우 2번은 2015년 10월 18일 날 폐업했으니까 이거는 분모분의 분자가 필요 없는 문제죠. 그래서 경우 2번은 경우 1번이고요. 훨씬 더 쉽네요. 500만 원 곱하기 1 빼기 25% 곱하기 얘는 3기가 흘렀군요. 3기 흘렀고 분모분의 분자는 따로 필요 없고 그러면 125 나오나요? 125 맞죠? 125 이렇게 해서 125만 원이 잡히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3번이겠네요.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1번 문제.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의 2015년 2기 부가세 과세 관련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건 또 매입세액만 물어본 문제네요. 양가로 1번 매입세액을 보니까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매입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세 관련 매입세액.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과세 관련 매입세액 50만 원은 다 공제가 되겠죠? 일단 50만 원 쓴다. 그리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20만 원은 완전 불공제니까 쓸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과세와 면세의 공통된 매입세액이 더하기 30만 원인데 얘는 어떻게 공통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과세분의 전체분의 과세라든지 뭔가에서 안분을 일단 해야 할 텐데요. 보니까 꽃표시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가 있나 본데 얘는 2015년 2기에 취득해서 2015년 2기에 전량 공급해버린 재화의 매입세액이다. 자, 이분을 제가 바쁘고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차이점 뭔지 알죠? 올해 신규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공통매입을 해서 바로 공통매각하는 게 바로 바쁘고 변덕스러운 거고요. 이 문제는 보니까 지난기가 있지 않아요? 지난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기가 2015년 1기도 있고 2015년 2기도 있는 문제인 걸 보니까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사업자는 아니니까요. 그냥 이번 기에 사서 바로 이번 기에 팔아버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에 사서 이번 기에 팔아버리면 이때 안분을 원래는 매입은 이번 기 비율로 하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팔아버리면 바로 지난기 매출 매입 비율 아니죠. 지난기 전체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을 따라가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양가로 2번에 2015년 1기인 과세와 면세의 매출액 비율을 구하셔야 하는데 그냥 눈으로 째려봐도 2015년 1기에는 면세 비율이 채 몇 프로가 안 된다? 채 5%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분 계산을 합니까? 생략합니까? 이 x분의 y의 안분 계산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안분 계산을 생략하면 전액 불공제다, 전액 공제다? 전액 공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그냥 80만 원이 되는 문제네요. 이거는 참 계산 문제라고 하긴 뭐하고요. 정확히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한테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번 문제인가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다음 자료에 따라 주 A가 사업용 건물과 관련하여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네요.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주 A는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육점은 면세사업인가 아시죠?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3년? 꽤 오래전 얘기네요. 2013년 7월 1일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 건물인 1000제곱미터의 건설 공사를 시작했대요. 그래요. 뭐 시작은 일단은 정육점 운영하기 위해서 건설 공사 시작한 거고요. 양가로 2번을 보면 주 A의 사업용 건물은 2014년 4월 1일 날 완공됐어요. 거의 한 9개월 이상을 한번 지었나 봐요. 그리고 정육점에 사용되었는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 1억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인가 봐요. 아직까지는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네요. 근데 아마 문제 읽어보면 정육점 하다가 뭔가 과세사업을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가로 3번 주 A는 사업용 건물에서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겸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음식점 추가했죠? 2015년 4월 1일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6년 4월 1일 1년 걸렸네요. 1년 걸렸는데 이때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2013년 7월에는 과세면세 겸용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분하고 뭐고 할 필요 없이 정육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매입세액이 불공제죠. 정육점은 면세니까. 자, 근데 2014년 4월날 완공돼서 정육점 쓰다가 2015년 4월 1일부터 이제 음식점을 겸용하기 위해서 관세면세 겸용사업자가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2016년 4월 1일부터 음식점을 운영했으니까 그날이 이제 과세면세에 대한 비율이 확정되는 한마디로 정산하는 날이라는 소리죠. 2015년 1기부터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시되 정산은 2016년 1기까지 끌고 가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양가로 4번 보니까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및 사업용 건물의 사용면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단 2015년 1기와 2기의 과세기간의 음식점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은 예정 공급가액과 예정 사용면적이라고 해서요. 표의 왼쪽 서류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용면적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공급가액보다는 사용면적이 좀 더 앞선다는 점도 알 수 있죠. 그럼 사용면적을 보면 2015년 1기에 과세 사용면적은 5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5년 2기에 과세 사용면적은 65%가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다 예상에 불과한다고 그랬어요. 예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1기에는 보다시피 사용면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산하시는 문제예요. 정산. (15번) 문제고요. 1. 2015 1기.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면세로 썼나요? 처음에 그렇죠.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면세로 쓰다가 이걸 이제 정육점 사용한 다음에 과세 사업자인 음식점업을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어디 보자. 처음에 예전에 부가세 매입세액이 얼마 주고 사왔나요? 부가세 매입세액이 왜 안 보이지? 아까 분명 읽었는데 양가로 이번에 있죠? 양가로 이번에 원래는 1억에 사왔어요. 1억에. 근데 이거를 면세에 쓰다가 이번에 음식점업을 추가하니까 과세 전환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근데 곱하기 1 빼기 얘가 지금 뭡니까? 얘가 건설공사 시작했고 건물이었죠? 그럼 5%짜리네요. 5%짜리고 곱하기 몇 기 지났어요? 2015년 1기에는 몇 기가 지난 셈이냐면 이 건물 완공된 게 2014년 4월이니까 2기가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2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과세에 쓸 제곱미터는 550제곱미터니까요. 전체 1000제곱미터분의 550제곱미터로 이렇게 안분까지 해주시면 최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4,950만원이 일단 나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2번에 2015년 2기가 됐습니다. 2015년 2기는 어디 보자. 정산이고 뭐고 할 게 없네요. 왜 그러냐면 2015년 1기 때 계산했던 1억의 매입세액 외에 추가로 2015년 2기에 더 매입세액이 늘었단 말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총 건물 신축과 관련해 총 매입세액은 1억이니까 2015년 2기에는 그 1억의 금액이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3번에 2016년 1기 때는 이제 드디어 정산을 해야 하는데 금액은 1억이었고요. 곱하기 1 빼기 5%씩 얼마인가 할 것이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확정된 면적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확정된 면적은 총 1000제곱분의 700제곱입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2014년 1기짜리였으니까 2014년 2기, 2015년 1기에 곱하기 2개 곱했고요. 그로부터 2개를 건너뛰었으니까 여기에 5%씩 곱하기 얼마 해준다? 4기를 해준다 해서 많이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산입니다. 처음 계산하는 거면 4가 받는데 그게 아니라
2기 전인 2015년 1기에 2기 곱해서 계산한 게 뭐만 단순히 바뀝니까? 과세면세 면적비율만 바뀌니까 이 앞에까지는 똑같다는 단서 하에서 이 빨간색과 노란색만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2기를 쓰는 겁니다. 이 숫자가 그대로 왔는데 비율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 아까 2015년 1기에 얼마를 공제받았는지를 아셔야죠. 아까 얼마 공제받았냐면 이거기서 4,950만 원을 공제받았으니까 4,9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이제 보다시피 매입세 공제를 받으셔야겠죠.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3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2015년 1기 물어보고 2015년 2기 물어보고 2016년 1기 물어봤는데 보다시피 2번하고 3번 중에 답이 하나가 잡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하고 3번은 2015년 2기가 0이라고 했는데 다른 보기와 달리 얘네들은 0을 잡았으니까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지금까지 풀어본 바에 의하면 2015년 1기는 4,950만 원이고요. 2015년 2기는 그냥 0이고 2016년 1기도 다시 1,350만 원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 A에 관한 자료이다. 2015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매입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를 물어본, 이제 각각 매입세액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2010년 CTA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기계장치가 2014년 11월 1일 날 취득했고요. 취득가액은 특이하네요. 또 부가세 포함으로 줬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이니까 그냥 진정한 물건값은 2,000만 원, 부가세가 200만 원이 붙어있다는 뜻이고요. 공장 건물은 2013년 6월 5일, 그리고 이거는 취득가액은 8,800만 원인데 그냥 부가세만 얘기하자면 800만 원인 셈이고요. 그리고 원재료는 2014년 10월 10일이어서 가장 최근에 구매를 했지만, 근데 취득가액이 3,300만 원이고 부가세가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금 배우시는 것을 과세 전환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데요. 아시죠? 과세 전환 매입세 공제는 무슨 자산만 대상으로 하죠? 무슨 자산. 과세 전환 매입세 공제는 감가상각자산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감가상각대상자산만 합니다. 그 의미는 이 문제에서 누구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원재료 있죠? 원재료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기계장치만 일단 해봐요. 부가세만 가져오면 2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공장 건물도 8,800만 원인데 부가세만 가져오면 800만 원이죠. 곱하기 1 빼기 얘는 5%씩이고요. 얘는 1 빼기 25%씩이고 얘는 5%씩이죠. 그리고 곱하기 기수 써주고 곱하기 기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디 보자. 몇 기입니까? 기계장치는 2014년 11월이고 공장 건물은 2013년 6월이니까 각각 2기하고 5기겠네요. 얘가 이제 2기. 여기는 5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거 어디 보자. 지금 과세에서 죄송합니다. 면세로 사왔다가 과세 전환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나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양가로 이번에 약간 문제점이 주 A의 수익금액 및 공급가액 내역은 다한 것 같다라고 해서요. 지금 2015년 2기 예정 및 확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지금 배우시는 과세전환 매입세액 자체가 예정 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이니까요. 이제 확정 신고 때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양가로 이번에 2015년 2기 표가 있는데 보면 전체 지난 2015년 2기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보면 합계는 이제 2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20억. 여기도 전체 20억 분에, 자, 우리 보면 과세 전환 매입세액이니까 과세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다 9억 쓰는 거예요? 11억 쓰는 거예요? 보다시피 11억을 쓰십니다. 여기도 11억을 써가지고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까지 해주면요. 예정신고 때는 0이었지만 확정신고 때는 이 두 개 더하면 얘가 55만원하고 330만원인가 봐요. 얘가 330만원이니까 다 더하면 결국은 3850000 정답은 1번이네요. 예정신고는 0이지만 확정신고 때는 385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 말 문제도 아닌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15번 계속사업자인 주 A는 2015년 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여 1억 원의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예, 그런데 각 과세기간별 부가세 면세 비율의 계산과 관련된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과세기간별 면세사업에 관련한 불공제 매입세 계산으로 적용할 비율로 올바른 것은 자, 양가로 1번에 2015년 1기 당해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예정 공급가액과 사용면적은 구분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기를 보면 2015년 2기 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모두 알 수 있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면 2016년 1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도 확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를 보니까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이네요. 건물. 그러면 우리 2015년 1기도 그렇고 2015년 2기도 그렇고 일단 건물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C로 가셔야겠네요. C 보시면 전체 예정 사용면적분의 분자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예정 사용면적을 쓰라고 해서 정확히 면적으로 안 분하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인 거죠. 그러면 2015년 2기까지도 그냥 C 이걸로 하면 되고요. 2016년 1기에는 드디어 완공이 됐대잖아요. 완공이 됐는데 그때 예전부터 뭘로 계산했으니까? 면적으로 계산했으니까 완공할 때도 마지막으로 뭘로 계산한다?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2016년 1기 같은 경우는 D가 잡히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16번 문제. 주 A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다음 자산을 2015년 7월 1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공통으로 과세면세에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 A의 201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자산의 면세사업 전용과 관련한 부가세 가세표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해서 면세사업 전용에 대한 부가세 가표. 그러면 지난기 비율을 따라가셔야겠죠. 보니까 양가로 2번 주 A의 공급가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번 기에 2015년 2기에 전체 과세면세 공급가액 분의 우리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채 4%가 안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죠. 이렇게 그러면 과세에서 면세로 일부 전용하려고 했는데 퍼센트가 채 5%가 안 나오게 되면 이 경우는 그냥 과세 표준이 0입니다. 0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 면세 전용인데 면세 전용한 비율이 채 5%가 안 되니까 면세 전용으로 숫자가 거의 안 갔다가 보는 거죠. 좀 충분히 숫자가 가야 면세 전용이 과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채 5%가 안 되니까 과표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6번의 1번입니다. 그러겠죠?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죠? 163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내국법인인 주대박 중소제조업은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2015년 1월 2일 날 신규 설립됐습니다. 이 신규 설립된 회사가 항상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신규 설립하자마자 공통 매입하다가 공통 매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립의 인류부터 계속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해오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주대박이 2015년 1기 예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과세 부가세액 오른 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단 1기 과세 표준은 3억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물어본 문제니까 납부세까지 내려가는 문제가 상당히 긴 문제십니다.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매출세액부터 구해봐야겠네요. 매출세액. 그 다음에 매입세액 구하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일단은 납부세액까지 나오겠죠. 한번 구해볼까요? 양가로 1번 1월 5일 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은 3,450만원에 구입했으니까 이 3,450만원이 이제 건물 공통매입이겠네요. 자, 일단 건물부터. 건물 3,450만원짜리 있습니다. 곱하기 10% 해야 하나요? 이거 세액인가요? 매입액인가요? 매입액이네요. 그럼 나중에 곱하기 10% 하는 거 봤고요. 이 건물은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과세 면세에 나중에 건물 비율로 안분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과세 면세 비율이 어딨나? 양가로 6번에 있네요. 양가로 6번 보니까 해당 당의 예정 신고 기간 3개월짜리에 면세 매출액은 1억 2천이요. 과세 매출액은 1억 8천이니까 나중에 60%만 매입세액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양가로 2번으로 올라오니까 1월 20일 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2,500만 원에 구입했대요.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자, 기계. 그럼 기계도 2,500만 원을 안분해주면 되는데 양가로 3번 2월 30일 날은 면세사업에 사용할 차량 운반고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이 200만 원은 전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4번 3월 18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설비 중 일부를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270만 원에 매각했는데 이거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이제 2번하고 4번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기계를 2,500만 원만큼 샀는데 그 중에 300만 원은 바로 이번 기회에 팔아버렸으니까 이 2,5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서로 비율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상분인 2,500에서 300을 뺀 아직도 쓰고 있는 2,200만 원은 이번 기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번 기 비율이 얼만데요? 이번 기 비율이 양가로 6번에 있었던 여기 있네. 빨간색.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일단은 얘는 60%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은 이번 기에 사자마자 이번 기에 팔았으니까 요거는 원래 지난기 비율로 가야죠. 뭐야? 근데 지난기가 없잖아. 얘는 지금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지난기 비율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상당히 바쁘고 급하신 분이죠. 상당히 바쁘고 급하신 분. 지난기 비율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퍼센트 곱하지 않고 전액 다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가로 4번에 함정들이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크게 가로 닫고 여기에 이렇게 10%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양가로 4번에는 과세 면세에 쓰던 것을 270만 원에 매각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도 매출세액에도 나중에 270만 원을 안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과세 면세에 같이 쓰던 것을 팔았다는 소리니까 곱하기 직전기 비율을 쓰셔야 돼요. 원래 직전기 비율을 쓰셔야 하는데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직전기 비율이 없고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공통 매출을 전액 다 뭘로 보기로 했죠? 전액 다 과표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셔야겠네요. 안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 쉽지 않은 문제구나. 양가로 5번 당의 예정 신고 기간에 과일, 야채 등 원재료의 면세 농산물의 구입가액이 6,068만 4천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는 운임 등의 부대 비용도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거 지금 의제 매입세 구하라는 소리구만. 의제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이 60 원래 84M이었는데 여기서 0.3M 즉 3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6084? 맞아요. 아까 6084? 맞죠? 60684. 60684.
684에서 30만원 빼니까 한마디로 6,038만 4천원, 6,038만 4천원에서, 그리고 얘가 지금 중소제조업 아니라고 그랬죠? 중소제조 아니니까 그러면 곱하기 그냥 102분의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2분의 2.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과세표준을 3억으로 가정했고 3억의 30%면 9천만 원까지니까 뭐 한도에는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가로 5번이 아직 안 끝났는데 다음은 동기간의 총 구입량과 사용량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보다시피 총 구입량이 8만 킬로인데 그 중에 하필이면 면세에 쓴 게 3만 킬로가 있고요. 과세에 쓴 게 5만 킬로가 있으니까 이거 102분의 2 하기 전에 뭐부터 한번 깔끔하게 해주셔야 하냐면 곱하기 내가 총 8만 킬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세로 써야 돼요? 면세로 써야 돼요? 우리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의 딱 취지가 우리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려 하니까 지금 과세로 사용된 부분은 5만 킬로라는 거 이렇게 한번 안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10%를 곱해줘야 하니까 이 문제는 확실히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요. 매출세액은 아까도 중요한 거 우리 양가로 6번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구만. 면세 매출세액이 1억 2천이고 과세 매출세액이 1억 8천이니까 1억 8천도 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1827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싹 다 더하면 얘가 207만원이고 기계장치는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 162 162만원 나오고 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은 구하면 74만원 나오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전체가 443만원, 얘는 1827만원. 그러면 정답은 1300 얼마 되겠네요. 1384 되나요? 예, 1384. 1384만원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뒤에 있는 문제, 18번 문제는 혼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65페이지에 챕터 빈출유형 02에 기타 빈출유형이 있습니다. 이 6절에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는 이론은 별로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실 기타의 빈출유형도 이론 내용은 길진 않은데 대신에 이제 뒤에 문제가 또 몇 개 있으니까 얼른 이론 내용 듣고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봐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우리 보시면 165페이지에 01에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있는데요. 이건 금방 앞에서 문제 풀었죠. 보면 의미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와 면세에 사용하는 경우 실질 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인지를 구분하라고 되어 있고 단 사용분 중 과세인지 면세인지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과 차기 2월분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을 구분함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한 10기까지 오니까 머리가 빙빙빙 도는 거예요. 이상하네. 의제매입세 공제 분명 어디서 배웠죠. 그거는 5절에서 배웠습니다. 그 5절에서 배운 취지가 뭐냐면 우리 회사는 다 과세 사업에 쓴다고 가정하고 의제매입세 공제를 배웠는데요. 지금은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니까 내가 농산물을 사오더라도 일부는 과세에 팔리고 일부는 면세에 팔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과세에 팔린 게 매입세 공제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면세로 팔린 게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과세로 팔린 거죠. 근데 더 애매한 게 뭐냐면 과세 면세 공통으로 팔린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부가세가 살아가는 뭐를 한번 해줍니까? 안분계산을 해줘야 하고요.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과일 같은 걸 사와가지고 어디는 과세에 팔고 어디는 면세에 팔고 누구는 과세면세 겸용에 팔았는데 그래도 기말에 뭐가 남아요. 그래도 기말에 재고자산이 남죠. 이 재고자산은 다음 기에 과세로 팔려야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요. 면세로 팔려야 돼요. 과세로 팔려야 되는데 지금 다음 기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 다음 기에 전체 매출액 중에 과세면세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안분해서 결국은 나누란 소리입니다. 165페이지에 밑에 클릭 마크를 보시면 과세 사업자와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의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 여부라고 해서 자, 가운데 세로가 과세 사업자인데요. 보다시피 동그라미 1번 과세 사오면 우리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그냥 그대로 양도해 버리면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면세 농산물 등의 기말재고액입니다. 기말재고액 보시는 것처럼 기말재고액은 그냥 다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가정하는 거고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의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는 과세에 쓰시면 당연히 의제 매입세 공제, 면세에 쓰시면 아예 정의 누락, 정의 미비. 그 다음에 3번에 공통사용분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 계산하셔야 하고요. 아시겠지만 동그라미 4번에 그대로 양도하면 당연히 그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양가로 2번 면세 농산물 등의 기말재고액이라고서 이렇게 하면 또 안분 계산하셔야죠. 결론적으로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이면서 의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일 있으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수업 목적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넘기면 마지막으로 02의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인데요. 우리 수험생들마다 서로 배경 지식도 다르고요. 공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도 서로 다른데 아무튼 제가 십몇 년 전에 회계사 공부할 때 부가세 부분은 여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거든요.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난 여기가 제일 쉬웠던 것 같은데 쉬웠다기보다는 재밌었는데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15년이고요. 여기가 16년입니다. 여기가 1기고요. 여기가 2기지요. 자, 여기도 가운데를 그냥 임으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1기고 여기가 2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제가 지금부터 쓰는 빨간 비율은 과세 비율이다, 면세 비율이다. 이거 면세 비율입니다. 지금부터 각 기별로 면세 비율을 불러드리죠. 여기 면세 비율 30%죠? 여기 면세 비율 50%죠? 여기 면세 비율이 46%, 이게 42%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외우지 못했으니까. 맞네요. 46, 40입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부터 볼게요. 예를 보면 2015년 1기에 윤전기, 즉 광고와 신문을 같이 찍는 기계, 이거 공통 매입이잖아요. 윤전기를 공통 매입세액으로 100억으로 매입을 했을 때 그 이후 기간별 재계산액은 뭘 재계산해요? 그냥 이거는 억자 빼자. 억소리 나니까. 곱하기 30%. 30%가 공제겠어요? 불공제겠어요? 면세비를 곱했으니까. 불공제겠죠? 자, 그리고 한 기가 지났어요?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뭐가 큰일 날 뻔했냐? 내가 지난 기에 샀기 때문에 그래도 30%만 불공제를 당하고 말지. 이번 기에 이렇게 면세 비율이 50%로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샀으면 불공제를 더 받을 뻔했구나 라고 해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안도하시면 안 되고, 국세청은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는 30% 말고 50%의 면세점을 적용해서 많이 뱉어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100에 사왔고 너 지금 새로운 면세 비율 몇 프로냐? 50%인데요. 너 예전에 얼마에 받았는데? 30% 받았습니다. 너 그럼 면세 비율이 20% 올라간 거잖아. 그럼 매입세 불공제가 더 나와야지. 즉 뱉어내야 한다, 환급받아 간다? 뱉어내야죠. 맞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는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제가 가운데 박스로 요약해 왔는데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내가 매입세 불공제가 증가해야 한다는 소리니까 그만큼 추가 납부를 하겠어요? 환급을 하겠어요? 추가 납부를 하라는 연락이 올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억울하죠. 왜냐면 선생님, 왜? 저는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한데? 저 이 말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30%로 불공제 받은 애가 이제는 50% 불공제 받아야 하니까 좀 뱉어내는 건 이해됩니다. 근데 뭐가 이해 안 되는데? 뭐가 이해 안 되냐면요. 아니 그때 100억에 사고 끝난 것을 왜 굳이 이번 기회에 100억에 또 사온다고 가정합니까? 지난 기회에 사왔으니까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만약에 이번 기회에 또 산다면 계속 썼으니까
이 100억에 사온 것을, 부가세 100억에 사온 것을 계속 썼으니까 이게 가치가 올라가 있겠어요? 내려가 있겠어요? 내려가 있죠? 그래서 한 기 썼으니까 이제는 100억이 아니라 750억이라고 가정하고 50%와 30%의 차액을 한번 구해보라 소린데,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5가 나오는군요. 그럼 미안하지만 15는 뱉어내야 합니다. 납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무슨 로직인지 알겠죠? 2기가 됐어, 2기.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하죠. 곱하기 46% 빼기 어디랑 비교하는 거예요? 금방 계산했던 50%랑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러면 납부 나오겠어요? 환급 나오겠어요? 환급 나오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 곱하기 이것도 다 똑같이 하면 되죠? 100을 지금 다시 사온다면 이제 1 빼기 25%씩 몇 기가 지난 상태에서, 2기가 지난 상태에서 사오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난기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상 차이 나야죠? 5% 이상 차이 나야만 이걸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농담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규정에서 가장 또 까칠한 게 마지막 2016년 2기거든요. 자, 보세요. 100을 다시 사오면 1 빼기 25%씩 3기가 흘렀을 텐데 갑자기 분위기 좋다가 아니지. 지난기랑 비교해서 몇 프로 이상 차이 나야 이걸 구하는 거다? 지난기랑 비교해서 5% 이상 차이 나야 구하는 건데 아직 5% 차이가 안 나는구나. 그럼 이번에도 또 계산 안 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전기랑 비교해서 5% 차이가 아니라 전 계산기랑 비교해야 하니까 이 전에 계산했던 데랑 비하면 무려 8%가 차이 나니까요. 이거 계산하는 거 맞아요. 대신에 곱하기 1 빼기 보다시피 1 빼기가 아니라 42%와 46% 비교하는 게 아니라 42%와 그 직전 계산기인 50%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죠. 즉 면세 비율이 더 줄었으니까 매입세 불공제가 더 줄 것이고요. 그럼 이만큼 납부가 나옵니까? 환급이 나옵니까? 환급이 나오겠죠? 이 금액이 마이너스 2니까 2억만큼 환급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겠죠?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입니다. 계속 이렇게 빨간색 비율인 면세 비율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회사는 새로운 과세 면세 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게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인데요. 실제로 이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실무에서 자주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냐면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면세나 과세 비율이 해가 바뀌어도 5% 안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지. 회사에 완벽한 신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 때문에 과세 면세 비율이 완전 바뀔 만큼 그 제품이 히트를 치지는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과세 면세 비율이 지난기 또는 지난 계산기와 5%를 크게 차이를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이 실무에서 그렇게 썩 중요한 토픽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호 목적으로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양가로일분의 한번 의미부터 볼까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적용했어요. 화살표 보고 이후 과세기간에 면세 비율이 증감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 당초 받았던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이 바뀌어야 하므로 이 비율을 재계산해야 하고 이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제가 실은 공부할 때 이 박스를 외워보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이 박스는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단 논법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3단 논법. 첫 번째, 향후 면세비율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매입세 불공제를 더 받았어야 한다는 소리죠. 즉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오고, 향후 면세비율이 감소했으니까 50%에서 42%로 8%가 감소했죠. 이렇게 향후 면세비율이 감소하면 매입세 불공제가 감소해야 한다는 소리고, 그럼 한마디로 이때는 환급세액이 나오는 규정입니다. 양가로 이번 적용 요건이죠.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매입세 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정산 등 이미 매입세 공제를 적용한 경우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보시면 면세 비율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하여 직전 재계산 기간이죠. 지난 직전 재계산 기간과 비교해서 5% 이상이 증감된 경우에만 계산하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을 보면 적용 배제인데 과면세 사업의 공통재화를 언젠가 팔아버리는 거죠. 언젠가 이렇게 공급을 하면 이게 이제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 다 포함되는데, 그렇게 된 과세기간은 이미 팔려버리기 때문에 재계산 검증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계산 검증은 적용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론 요약 마치고 뒤에 문제가 지금 5개가 남아 있습니다. 뒤에 문제 5개가 남아 있는데 실은 끝에 두 문제 있죠? 22번 문제하고 23번 문제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세무회 계책, 2차용 세무회 계책의 22번 문제는 CTA 06년 2차 기출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 23번에 이 문제는 CPA 09년의 2차 문제를 가져온 거여서요. 실은 2차 문제라고 해도 무조건 어렵지 않고요. 이런 문제는 솔직히 조금만 시간을 투입하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두 문제는 안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일단은 19페이지 문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죠) 주 A은행은 2014년이네요. 2014년 1월 9일 건물을 신축을 완료하여 일부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죠. 2015년 1기 확정신고 시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해라. 그래서 납부세액의 가산 또는 공제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본 기출문제고요. 보니까 양가로 1번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곱하기 양가로 2번 은행업과 임대업 관련 공급가액 및 사회명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 수령했다고 되어 있고요. 보면 이게 건물이니까 면적 역시나 앞서죠. 보면 왼쪽 서류의 구분을 보면 신축 시 예정 공급가액과 예정 사용 면적이 어디 보자 1200제곱이죠. 1200제곱분의 720제곱이니까 우리 면세 비율로 가기로 했죠. 면세 비율은 그러면 60%가 나옵니다. 이거부터 써야겠구만. 면세 비율부터 적어야겠네요. 자, 2014년 1월 9일날 시작한 그 일기는 전체 이게 얼마 나옵니까? 1200 나오죠? 1200.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면세 비율은 60%였고요. 2기는 이거는 더해도 언제나 1200이 나와야겠죠? 갑자기 건물 스페이스 면적이 늘진 않는 한. 그러면 1200제곱분에 이번에는 면세로 756제곱을 쓰고 싶으신가 봐요. 이게 얼마 나오냐면 63% 나옵니다. 재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5% 이상 차이 안 났어요. 2015년 1기 보면 얘도 840이 나오네요. 무려. 한마디로 70%까지 나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재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꽃표시 보면 은행업의 공급가액은 전액 금융보험용액에 해당함. 그러니까 웬만하면 면세하라는 소리죠, 이게. 그리고 양가로 3번에 2015년 1기 이전까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4년 1기에 건물을 신축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기 말고 2기부터 재계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다시피 차이가 안 나니까 재계산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 재계산은 요까지 넘어가십니다. 요까지. 아까 지금 얼마 하셨다고 그랬죠? 5천 곱하기 1 빼기 이게 지금 건물 맞나요? 건물을 이미 2014년 1월 달에 신축 완료했으니까 지금 몇 기가 지났어요? 2기 지난 거 아시죠? 그리고 곱하기 얘가 지금 70% 아마 처음 계산한 건 60% 두 개 차이 그러면 450인가요? 450이죠? 이게 정답이 450만원이 나오네요. 450만원만큼 가산해야 돼요? 차감해야 돼요? 가산해야죠? 왜냐면 뭐가 늘었으니까
그 면세에 대한 비율이 늘었으니까 그럼 불공제 증가하고 결론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뱉어내는 이제 가산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20번의 CPA 05년 문제도 아주 비슷하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제 21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 보니까 A은행은 2014년 4월 6일 건물을 신축 완료하여 일부는 지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A은행은 보니까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리고 과세기간별 영업수익 및 건물의 사용 면적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나 이제 건물이니까 면적 기준으로 가야겠죠. 면적 기준. 그리고 2015년 1기 확정신고 시 재계산하여 납부세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보니까 앞에서 풀었던 19번 문제하고 아주 유형이 비슷한 문제네요.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또한 이전까지의 공통매입 안분과 정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이제 2014년 1기, 2014년 2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 1기까지 해서 과세 면세 비율부터 구해봐야겠습니다. 2014년 1기는 얼마예요? 1000평, 얘는 또 평이네요. 예전 문제네, 평. 1000평 중에서 우리 면세부터 구해야 하니까요. 면세가 지점이 보다시피 650평이 돼서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6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기는요. 2기는 어디 보자. 1000분의 이번에는 600이잖아요. 그럼 60%란 소리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 1기는 전체 1000평 중에 보다시피 700평이네요. 그러면 얘는 70%죠. 70%? 문제에선 뭐라고 그랬고요. 문제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는 1기 예적 아니죠. 문제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납부 환급세액의 공제나 가산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그랬고 2015년 1기죠. 그러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네. 요것만. 어찌 보면 간단하네. 써놓고 보니까. 왜 간단하냐. 매입세액은 1,000만원. 그리고 이때 샀기 때문에 한 기, 두 개 이미 벌써 1 곱하기 뭡니까 이게 신축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니까 5%씩 곱하기 몇 개 지났습니까? 2기 지났고요. 그리고 얘랑 얘 5% 차이 나니까 계산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도 얘랑 해야만 하겠죠. 나랑 얘랑 해야 하니까 이것도 5%가 넘어가니까 곱하기 70% 빼기 60% 한마디로 10%만큼 더 이제 그게 면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70 빼기 60% 하면 이것도 가산 나오겠군요. 계산하면 얘는 결론적으로 90만원만큼 면세 비율이 늘었으니까 안타깝지만 가산이 나와야 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6절에 나오는 재계산 문제도 풀어드리고요.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에 대한 문제도 풀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뭐 좀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연습하시고 잘 풀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번, 23번은 2차 문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문제니까 뭐 시간이 없으면 굳이 안 풀어도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6절 마치고 또 계속 7절을 이어서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